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공감했지만 저 역시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싶어 사연을 쓸게요. 평범한 여성이고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저희 결혼은 순탄치 못했어요. 너 진짜 얘랑 결혼할 거야? 지금 장난해? 참, 평생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말이 있었네요. 상견례 자리에 친정엄마 다 듣는 곳에서 시어머니는 앉자마자 대뜸하는 소리였어요. 상견례 자리를 잡아도 꼭 이런 데를 잡니? 나 비염 심해서 이런 작은 데는 불편한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행동에 정말 가시방석 같은 얼굴을 하더군요. 엄마, 집에서 다 얘기 끝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다 마음이 불편해졌잖아요. 내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말도 못해?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말도 못해? 엄마의 표정은 안 좋아졌고 저 역시 속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상견례였어요. 우리 집안은 들어서 아시다시피 외삼촌도 교수, 그리고 사촌들도 대부분 공무원이에요. 주원이한테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데 혹시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게요. 뻔히 제 사정을 아시면서 일부러 친정엄마에게 공격하듯 물어보는 시어머니가 참 얄밉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굉장히 난처해하셨고 혹시라도 제 결혼에 방해가 될까봐 말을 많이 아끼셨어요. 그런 걸 보고 있자니 복장이 터졌죠. 아, 저희 엄마는 식당 운영하시고 아빠는 일찌감치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 저희는 평범해요. 누가 너한테 물었니? 참 힘들게도 살았네. 그 말 끝에 입꼬리가 축 내려가던 시어머니였고 그 얼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못해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에 눈먼 제 남편이 저를 참 많이도 감싸주었죠. 엄마, 나 수연이 좋아해. 결혼은 수연이랑 할 거니까 딴소리 말아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괜한 아들 부심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수연이 울리지 않을게요. 그 말에 거기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저희 엄마까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 지금 예비사돈이랑 며느리 앞에서 나 망신 주는 거니? 내가 널 이렇게밖에 안 키웠어?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 쓸데없는 소리 마시라고. 그만하세요. 다 알면서. 그렇게 살얼음 같은 상견례가 끝이 났고 엄마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네 결혼 꼭 해야겠니? 아무리 주원이가 믿을만 하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결혼하면 분가할 거고 또 주원 씨 집안 정도면 반대할 만하지 뭐. 내가 잘하면 돼. 네가 뭐가 모자라서. 엄마,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지. 나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야.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뭐 하나 특출난 거 있었어? 주원 씨 진짜 좋은 사람이고 요즘 남자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우리 편드는 게 어디 쉬워? 나 오늘 주원 씨한테 감동 많이 받았거든. 그래, 주원이 그런 모습은 참 놀랍더라. 본인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결혼하면 원래 변하는 게 남자야. 주원 씨는 안 그래. 걱정 마, 엄마. 엄마는 네가 아빠 정 모르고 자라서 그냥 화목하고 너 예뻐하는 집에 쉽게 가길 바랬어. 그래서 매일이 행복하고 또 행복하길 바랬다고. 근데 수연아, 엄마가 봐도 이 결혼은 아니야. 네 시어머니 너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행복은 하겠어? 나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주원 씨가 내 편이잖아. 우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도 가질 거고 자리도 제대로 잡을 거야. 내가 주원 씨랑 결혼하지 시어머니랑 결혼하나. 그러니까 엄마 그런 말 말아요. 나 진짜 잘 살게. 우리 믿어줘. 10년을 연애하고 선택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네요. 그러기에 당연히 결혼을 해도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야, 한두 번 그러시다 말겠지라고 생각했고 그저 제 앞날이 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와는 달리 걱정이 많아 보이는 친정엄마였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 선택이 맞다고 확신하고 싶었어요. 친정엄마도 제가 하도 좋다고 하니 알겠다며 응원해 주었어요. 꼭 내 선택 후회하지 않겠다고 저 역시 그때는 다짐을 하게 되었네요. 평범한 저와는 달리 남편의 집안은 대부분 교수와 공무원 집안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축사사자 좋다고 하니 겨우 시댁의 허락을 받아냈죠.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신혼집에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합친 돈으로 부족했어? 그게 내가 갑자기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돈이 살짝 모자라더라. 다음 달에 이사인데 그럼 어떡해. 내가 사는 원룸에서 그대로 살 수도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잠깐 엄마네 들어갔다 나오는 거 어때? 한 1년만 있으면 내년에는 전셋집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도 알다시피 어머님이 나 안 좋아하시잖아. 어떻게 매번 얼굴 보면서 지내? 나 자신 없어. 그래도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잖아.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자주 부딪혀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지. 안 그래? 엄마도 지내다 보면 네 심성을 알아볼 거야. 근데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긴 하다. 돈이 모아질 때까지 그냥 여기서 지내는 건 어때?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조금 연장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원룸에서 살아? 우리 이사할 때까지만 여기 있기로 한 건데. 우리 엄마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셔. 나 진짜 걱정돼. 지금까지 나한테 단 한 번도 웃어준 적 없으신데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막상 네가 살갑게 굴면 마음 금방 여실 뿐이야. 엄마가 생각보다 마음이 어리시거든. 갑작스레 저희가 들어갈 집에 전세금이 부족해서 시댁에 들어가자고 하는 남편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때는 따지거나 하지도 않았네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절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니 나 고생은 안 시키겠지 했어요. 뭐? 주원씨 웃긴다. 솔직히 그런 건 본인이 미리 알았겠지. 너한테 아무렇지 않게 분가할 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시댁에 들어가자고 하면 누가 좋아해? 아, 괜찮아. 뭐 어머님 이렇게 겪어보는 거지 뭐. 사실 어머님이랑 친해질 기회가 없었잖아. 결혼식에서 주원씨 어머님 보니까 보통이 아니던데 너 버틸 수 있겠어? 오직하면 고부 갈등으로 이혼을 하겠니? 주원씨가 아마 가운데서 잘할 거야. 상견례 날에도 나를 얼마나 감싸주는지 엄청 감동했다고 들었지? 그건 결혼 전이니까 그렇지. 이제 결혼까지 한마당에 주원씨가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야, 우리 주원씨는 내가 잘 알아. 10년을 만났는데 아마 가운데서 굉장히 잘할 거야. 걱정은 고맙다야. 결혼 전 시어머니가 대단하게 반대했다는 걸 친구들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자 다들 걱정을 하였어요. 그때는 친구들의 걱정이 왜 이렇게 듣기도 싫은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엄마가 그래도 우리 신혼방도 잘 꾸며주셨어. 아마 보면 좋아할 거야. 정말?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네. 그래, 한 집에 살면서 정도 붙이고 해야겠어. 처음에는 그래도 같이 살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게 지옥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수연아,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니? 이불 언제 빨았어? 집에서 쾌쾌한 냄새 나는 거 몰라? 아, 저번 주에 빨았는데 냄새 나세요? 다시 빨도록 할게요. 넌 코가 없니? 국도 못 끓여, 반찬도 못해, 살림도 못해. 그렇다고 뭐 친정이 대단해. 진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얼굴은 또 얼마나 죽상인지 너만 보면 아침부터 화가 나. 처음엔 이런 말들이 제가 모자라서 그런 줄 알았네요. 노력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칭찬은커녕 매일 구박에 잔소리에 설거지하다가 눈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훔친 적도 있었어요. 너 주원이 사업할 때 1원 한 장 보태봤니? 원래 남자가 사업하면 처가에서 미천도 대주고 그러는 거더라. 근데 니네 뭐야? 시집 올 때도 혼수라고 꼴랑 냉장고에 세탁기 TV? 참나. 나 모피 하나 못 받았다고 동생들한테 이해하니까 당장 이혼시키라더라. 나니까 너 봐주고 사는 줄 알아. 요즘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갑자기 뭐 따지는 거냐? 어머니 눈엔 제가 그렇게 안 익었고 모자란 사람인가요? 아니 그럼 네가 이쁜 애는 아니잖아. 저는요, 어머님께 한 번도 무례하게 군 적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한테 무례하게 구시는지 모르겠네요.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저 가난한 집 딸 맞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 무시는 안 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들 정말 다 비수가 되어 돌아와요. 내가 그럼 잘난 우리 아들을 도둑 맞았는데 이런 소리도 못해?
솔직히 말해서 니네 엄마 분식집 하는데 뭐 얼마 벌어? 우리 아들 사업 자금이나 대줄 수 있어? 막말로 내가 교수는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 집안 봐라. 너희랑 비교가 돼? 어머님, 누가 보면 어머님이 교수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교수라고 해도 그렇죠. 사람한테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저 한두 번은 참았지만 더 이상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일일이 다 못 참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 치며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대드니 지금? 저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어머님은 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쫓아내셨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시는 이 집안에 발들이면 알아서 해. 아주 지엄마한테 배운 게 이런 거밖에 없지.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대들어. 하여튼 애초에 결혼도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저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어. 시어머니 막말이 대문 밖까지 들렸어요. 참다 참은 말들이 저 역시 터지게 되었는데 이 말을 했다고 대놓고 쫓아내는 시어머니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네요. 하지만 남편을 그때는 너무도 사랑했고 제 결혼에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든 버텼던 것 같아요. 안 들어간다니까. 너까지 왜 이래. 엄마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 나 이제 사업 시작이라 진짜 바쁘단 말이야. 내가 이런 일까지 신경 써야 해? 딱 1년이라고 했잖아. 그 1년을 못 참아서 이런 분란을 만들어야 되겠냐고. 당신 누구 편 드는 거야? 그럼 내가 어머님한테 맨날 죄송합니다라고 하라는 거야? 그럼 모욕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 그러려니 해달라는 거지. 사실 엄마도 너한테 기대하는 게 많았는데. 기대가 뭔데? 종처럼 일하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는 거? 엄마는 원래가 보수적이고 옛날 사람이야. 이해해주라 제발.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절 반대했을 때 남편이 앞장서서 저를 보호해준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도 지금 참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내가 이 남자에 대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나에게 실망을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은 믿음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나무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내가 남편을 너무 신경 쓰게 했나 싶은 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미안해, 당신 신경 쓰이게 해서. 제발 부탁할게. 엄마 예민한 거 나도 아는데 그래도 네가 잘 맞춰드리면 엄마 금방 넘어오실 뿐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모르겠어? 이런저런 일로 괜히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야. 네가 참으면 돼. 알겠지? 우리 얼굴 붉히지 말자. 저만 참으면 된다는 말이 남편 입에서 나왔을 땐 사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를 그렇게 지켜준다고 하던 남편은 결혼 후 안면 몰수,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 정말 나 혼자만 참으면 되나 싶은 마음으로 눈물을 삼켰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너 내가 들어오지도 말랬지? 아니 주원아, 나 쟤랑 진짜 못 살겠다.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니네 방도 꾸며주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 집안이랑은 급이 안 맞아서 내가 살 수가 없어. 아들, 내가 이래도 쟤랑 같이 마주보고 살아야겠니? 엄마도 그만하세요. 이 사람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그치 수연아?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한 건 알긴 하니? 너 내가 그나마 주원이가 이 정도로 나오니까 우리 아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받아주는 거야? 알겠어? 솔직히 급 차이가 나니까 내가 얘기한 거지. 달리 얘기해? 그리고 네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집을 왔으면 집안 살림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아니야. 그러지도 않을 거면 결혼은 왜 했니? 내가 너까지 모시고 살아야 돼? 내일부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한 차놓고 출근해라. 알겠지? 뭐해, 엄마가 말씀하시잖아. 엄마, 이제 수연이가 잘할 거니까 그만하세요. 수연이도 똑똑해서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똑똑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너 뭐해? 벙어리야? 얼른 대답하라니까. 차마 알겠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존심이 짓밟히는 날이 되었던 거죠. 됐어요. 수연이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대답 못하는 거니까 엄마도 그만하세요. 수연아, 내일 알림 맞춰놓고 일어나서 밥해.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지 말고. 엄마 됐죠? 그래,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산다.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가 이 고생이라니까. 우리 아들한테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우리 아들 저녁은 먹었니? 얼른 힘드니까 들어와서 저녁 먹어. 얘 뭐 하고 있니? 얼른 국간 치지 않고. 남편과 시어머니 행동에 정말 기가 찼지만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도 있었으니 얼마나 더 최악이 있을까 싶어 조금만 참아보자 했네요. 시집살이는 힘들고 고됐지만 그래도 그 틈에 아이 준비도 열심히 하였어요. 아이라도 있으면 남편과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시어머니도 점차 누그러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쉽사리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매일매일 실패하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우울만 쌓여가고 있던 그때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정엄마가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내었어요. 아니 회의 중인데 왜 자꾸 전화해? 할 일 없어? 나 중요한 시기라고 했잖아. 내 문자 못 봤어? 엄마 쓰러졌다니까. 당신이 가 있잖아. 나 지금 바쁘다니까. 나중에 갈게. 꼭 일하는데 이래.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도 말이에요. 옷을 갈아입으려 집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한 소리 하셨죠. 내 힘들게 왔다 갔다 하라고 하지 마라. 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니네 엄마 쓰러진 것 때문에 주원이 오라가라 하지 말란 말이야. 가뜩이나 회사 때문에 힘들 텐데 그런 일까지 신경 써야 되겠어? 어머님 쓰러지셨다고 하면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그럼.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만 없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하니 바보같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저 역시 참고 있던 분노가 피어오르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가만두실 분이 아니었고 더 큰 막말로 되받아치셨어요. 이게 저번부터 뭘 잘못 먹었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 같은 게 기어올라. 너 진짜 막 나가는 거니? 처음엔 어머님 참 무섭고 그랬는데 이젠 오히려 안 무서워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배운 게 없어서 말을 막 하시는지 싶다니까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저 어머님 말씀 모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는 거니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도 막말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하고 싶은 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막말 듣기 싫으시면 제발 막말 좀 그만하세요. 저 역시 쓰러진 친정엄마를 앞에 두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막말이 먼저 나갔어요. 막말이라니 참 기도 안 찬다. 그리고 너 네 엄마 병원비는 어떡할 거야? 어머님, 저 지금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남들은 시댁에서 친정엄마 쓰러졌다고 하면 같이 가보자고 하면서 며느리 걱정부터 해주시는데 어머님은 지금 돈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설마 병원비 달라고 할까 봐 그러세요? 당연하지.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네 엄마 병원비까지 생각하냔 말이야. 그 돈 어머님 주머니에서 나갈 일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네 엄마 보험은 제대로 있는 거야? 아니 네 엄마는 결혼할 때부터 너한테 뭐 보탬 하나 주지도 않더니 결국엔 이렇게 짐이 되는 거야? 정말 한심하다. 어머님, 짐이라뇨. 말씀 좀 가려하세요. 병원비가 얼만데? 너 여윳돈 있는 거지? 우리 주원이한테 내라 마라 하지 마. 끝까지 서러움을 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저한테 엄마가 전부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저희 엄마가 어른한테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해서 지금까지 참은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비웃으시더라고요. 참긴 네가 뭘 참았다는 거니? 너 나한테 대들고 그랬잖아. 배경도 거지 같은 네가 나한테 대들다니 참 나도 성격 많이 죽었어. 알겠니?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지금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진짜 모르겠네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더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한숨을 푹 내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멍하기만 하더라고요. 1년도 못 채운 시집살이였지만 정말 숨이 막히는 나날들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늘 밖으로만 돌았고 전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었죠. 엎친 데 덮친 격 엄마까지 쓰러졌는데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남대하듯 얘기를 하니 참 허탈했어요. 하지만 저밖에 없는 엄마이기에 전 힘을 내야 했죠.
병원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는지 병원으로 오더라고요. 얼굴 보기 힘드네. 이제 왔구나. 잠깐 시간 내서 온 거야. 수연아, 엄마랑 또 싸웠어? 엄마 전화 와서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잖아. 참으라고? 언제까지? 나 일도 그렇고 너랑 엄마 문제로 진짜 가운데서 힘들다고 말했잖아. 힘들어서 엄마 병원에 이제서야 온 거야? 아니, 그거는 내가 진짜 정신이 없어서. 나 혼자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간병하고 그럴 동안 당신 나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봤어? 왜 매번 내가 양보해야 돼? 결혼할 때 어머님이 반대할 때도 당신이 막아서면서 나 이렇게 사랑해주니까 참았어. 시집살이? 처음에 다 이해했고 근데 이제는 진짜 못하겠다. 내가 왜 어머님한테 그런 막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이야? 우리 이혼하자. 너 지금 어머님이 아프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본데 이거 너무 감정적이야. 그래, 감정적이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위로 한번 못 받고 내가 왜 살아야 하냐? 이혼해.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많이 놀란 듯 했어요. 사실 연애도 오래 했고 서로에 대해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이 남편에겐 충격과도 같았죠. 그렇지만 저 역시 모욕을 버티며 살 수는 없더라고요. 나도 노력했어. 근데 이혼이라니. 그래, 당신도 노력했겠지. 말로만. 수연아, 일단 진정 좀 해. 나는 너한테 행동으로 노력해주길 원했나 봐. 이혼해. 마음이 바뀌지 않아. 제가 이혼 선언할 때 뒤에서 구두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가 뒤따라 오셨더라고요. 남편에게 한참을 제 욕을 하시며 하소연을 할 때 남편이 저희 엄마 병원에 가본다고 하니 그걸 못 견디시고 바로 쫓아오신 시어머니였거든요. 그 모습에 오히려 실소가 나오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싶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바쁜 애 오라가라 하지 말라고 했지? 그거 확인하러 오셨어요? 그래. 내 전화 받고 왠지 병원에 갔을 것 같더라. 너는 애가 어쩜 그러니? 어머님, 말씀 아끼세요. 여기 병원이니까. 네가 뭔데 시애미 말을 끊어. 봤지? 나 더 이상 못 살아. 저 이혼할게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이혼이죠. 네가 뭘 그리 잘났다고 이혼 운운이야? 해도 우리 아들이 하는 게 맞지? 너 뭐 이혼하면 혼자나 잘 살 수 있냐? 꼴랑 중소기업 다니면서 잘난 척은? 저 어머님 아들이랑 살면서 단 한 번도 생활비 받아본 적 없고요. 오히려 제가 벌어서 저 혼자 살았네요. 옆에 누가 있으나 없으나 늘 똑같았고 오히려 어머님한테 들볶임 당하는 삶이었어요. 제가 왜 이혼 요구를 못하죠? 어머님도 참 객관화가 안 되시는 분이시네요. 뭐야? 너 지금 객관화라고 했어? 네 엄마 아프고 쓰러지니 눈앞에 배우는 게 없냐? 정신 차려. 꼴랑 푼씻지만은 네 애미 쓰러진 게 뭐가 그리 대수야. 네가 우리 주원이랑 결혼하고 살면서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나 본데. 정신 차려. 너도 분식집 네 엄마 피가 흐리는 천출이니까. 어머님, 지금 천출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눈만 질끈 감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 와중에 이렇게까지 저한테 말을 막 하는 어머님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혼 전 저를 두둔하는 모습은 아예 사라졌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멍해졌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정신이 차려지는 느낌이었죠. 네,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야? 이거 봐라. 어머님 곁에서 매일 무시당하고 막말 듣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말버릇 좀 봐. 전화 받지? 얘가 이렇게 나한테 대든다니까? 너,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디 이게? 아니요. 저희 엄마는 어머님처럼 사람 무시하라고는 안 가르쳤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으셨어요. 잘난 것도 없는 게 아주 잘난 척만 하지. 남편이 뭐라고 할 틈도 없이 저는 말을 이어가게 되었나요. 나 진짜 이혼할 거야, 당신이랑. 수연아, 진짜 이러지 마. 나 네가 아니래도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야. 일단 나중에 어머님 태어나고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 정리하면 되겠네. 매일이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살겠어? 나도 복잡한 사람 붙잡고 싶지 않아. 얘 이혼해라. 아주 얘가 뭔가 믿을 구석이 있나 본데 지가 어디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들이밀어?
집구석도 무슨 분식집이나 운영하는 집구석이. 아,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 엄마가 네 생각하는 거 모르겠어? 쟤 하루에도 12번은 저렇게 대드는데 내가 이런 걸 더 봐야겠니? 너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그냥 저런 애 버려버려. 내가 아주 제 관상부터 싫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서야 말하게 되네요. 어머님 처음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제가 이런 말할 정도는 되겠죠. 당신 그렇게 입 다물고 있을 거면 그냥 내 앞에서 사라져 줄래? 어차피 이제 말도 섞기 싫거든. 저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죠. 절 그렇게 지켜준다던 남편은 결국 저의 이혼 요구에 합의 이혼이라는 도장을 찍어 이혼을 해주었고,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네요. 제 친구들은 하나둘 그러더군요. 진작 잘했다.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거 잘하는 거야. 지들이 교수야 뭐 공무원이야? 본인들 친척 중에 공무원에 교수 있다는 거 가지고 더럽게 생색내는 집안이랑 애초에 잘 끝냈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네가 훨씬 아까웠어. 둘이 오래 사귀어서 우리도 아무 말 못했지만 너같이 진주 같은 여자 놓치고 주한 씨도 아마 후회할 거야. 후회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진짜 신경 안 쓰려고. 고맙다. 그래도 니들이 있어서 힘이 나네. 그래도 오래된 친구들은 저에게 위로랍시고 참 따뜻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응원에 힘입어 엄마 간호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시는 내 발등을 찍는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엄마가 깨어나길 바라며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던 그때 엄마가 눈을 뜨셨어요. 수연아, 여기가 어디니? 엄마 눈 떴어? 나 수연이야. 힘들지?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긴 엄마만 괜찮아지면 돼. 다행히 엄마는 눈을 뜨시게 되었고 뇌경색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가 쓰러진 덕분에 제 인생 또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엄마는 차츰차츰 회복을 해 나가셨어요. 병원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뭔가 장애가 생기거나 조금은 불편해지거나 할 텐데 엄마는 너무 예후 경과가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좋은 케이스라며 좋은 말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됐어. 잡생각 마라.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갖지 말고. 엄마가 오히려 너 힘들었을 때 쓰러져 있던 게 더 미안하지. 아니 엄마. 그래도 이런 문제는 의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엄마가 말릴 때 말 들을걸. 원래 사람이란 다 해봐야 후회가 없는 거다. 엄마 너 이해해. 그리고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마. 알겠지? 깨어난 엄마는 철저하게 저희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온 엄마는 차츰차츰 건강을 되찾으셨고 저 역시 엄마 옆에서 회사에 휴직계를 쓰고 지냈네요. 얼마나 지났을까? 몸도 마음도 많이 정리가 되었고 옆에서 엄마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어요. 아 맞다. 오늘은 은행 좀 가야겠다 수연아. 가게도 그렇고 정리하는데 통장 정리도 하고 은행에서 이것저것 좀 물어봐야겠어. 그래 맞아. 은행 가서 정리할 것들 좀 해야겠네. 가자. 그리고 전 엄마와 함께 은행에 도착하게 되었고 자동문 옆에서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귀에 익은, 듣기만 해도 머리가 띵해지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하도 노이로제가 걸렸어서 그런지 그 목소리는 단번에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아챌 수 있었어요. 오랜만이었지만 반갑지 않은 얼굴을 보니 저 역시 기분이 많이 잡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 보자마자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하필 여기서 만난다니? 사돈, 돈 없어서 대출 받으러 오셨나 봐? 고개를 돌리자 전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말을 걸고 있었어요. 사돈, 아니다. 이제 전사돈이라고 해야 하나? 애들 소식은 들었죠?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몸은 좀 괜찮아지셨나 보네요. 아니 근데 병원비는 어떻게 냈어요? 우리 주원이한테 들으니까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진작 이혼하길 잘했지 뭐. 내가 그 병원비 듣고 기함할 뻔했다니까요. 이혼 안 했으면
우리 아들한테 내달라고 할 거 아니야. 착각이 심하시네요. 딱 봐도 은행에 왜 왔는지 알겠네요. 여기 상담 잘해줘요. 뭐 대출 소개라도 해줘요? 너무 어이가 없어 저와 엄마는 전 시어머니가 나불거리는 소리를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수영 고객님. 은행 안쪽에서 지나가던 지점장이 90도 인사하며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이쪽 안쪽으로 모실게요. VVIP 전용 상담실 준비해놨습니다. 이리 오세요. 아, 네.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치더라고요. 잠깐만요. 거긴 일반 고객이 못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공간은 VVIP 전용 공간이에요. 초고액거래 고객대상 공간이라서요. 뭐라고요? 초고액거래 대상자? 저는 지점장의 안내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가며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쳐다봤네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대출은 그쪽에 알아보셔야죠. 저도 듣는 귀가 있어요. 주원씨 사업 힘들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예, 네가 어떻게 VVIP야? 전 시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무시한 뒤 지나쳤어요. 이체 금액이 3억이 넘으셔서 보안 단계 올라갑니다. 바로 도와드릴게요. 직원의 말에 시어머니는 정말 벙찐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속이 시원하지 않아? 그렇지. 우리 딸 당한 것만 생각하면 저 여자 반쯤 머리털 다 뽑아놔도 시원치 않아. 엄마도 그런 말을 할 줄 아네. 저흰 그렇게 집에 도착했고 그날 저녁부터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카톡 폭탄을 날리더라고요. VVIP라니 설명 좀 해봐. 가뿐히 무시하였는데 그 위에 남편 카톡이 왔죠.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그날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들었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전 남편이었어요. 똥줄이 탔는지 계속 문자를 하더군요. 참 오래 만났지만 제 전 남편이 이런 사람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나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카톡을 다 읽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차단했어요. 하나같이 뻔한 말투, 뻔한 패턴으로 참 어이가 없었네요. 제가 답을 하지 않자 전 남편은 그날 밤에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도 체면에 있는지 5초 만에 끊겼지만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다음날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오기도 하였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수연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어. 어머님 일어나신 것도 봐야 하고 그땐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마무리를 잘못 지은 것 같아. 그래? 어차피 나도 정신 없었는데 뭐. 마무리 잘 지었으니까 돌아가. 그게 아니라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너 없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 절대 안 될 것 같더라. 우리 연애만 10년이야.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어요. 왜, 당신 엄마한테 들었나 봐? 내가 VVIP 대접받는 거 보니까 아까워졌어? 아니야 그런 거. 나 없어서 뭐 안 될 것 같다는 말 하지 마. 네 엄마 있잖아. 나 예전이랑 다른 사람이야. 전 남편은 바로 울 것 같은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얘기 좀 더 해보자. 우리 이혼하기도 전에 사실 끝난 사이지 뭐. 알잖아. 정도 없고 말도 없었던 거. 당신이랑 다시 시작할 이유 없고 감정도 미련도 없어.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건 좀. 다 들었어. 우리 10년을 만났는데 주변에 공통지인들이 얼마나 많겠니? 당신 사업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 집이고 뭐고 다 담보대출해. 지금 완전 적자라고 너무 힘들어한다고는 들었는데 힘들 때 전 부인이 은행 VVIP라고 하니까 다른 생각이 나나 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사람이야? 그냥 어머님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했었고 감정적으로 이혼한 것 같아서 그래. 난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야. 그러니까 돌아가 줄래? 어차피 당신이 이렇게 나와서 나한테 그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난 돌아가지 않을 거거든. 가난한 분식집 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요. 사실 저한테는 이모가 있었어요. 결혼은 하셨지만 심각한 난임으로 아이가 없었고 그로 인해 저를 본인 딸처럼 예뻐해 주셨죠. 저 역시 어려서 이모를 거의 작은 엄마쯤으로 생각하며 살았고요. 이모, 이게 다 뭐야? 너 결혼 전에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알았으면 진작 해줬어.
니네 엄마한테 얘기 듣고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알아? 언니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얘기 우리한테 하지도 않아? 넌 우리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미안해 이모. 그냥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됐어. 우리가 그 안에서 너한테 상속해 놓으려고. 어차피 우리한테 자식이 있니 누가 있니? 네가 우리한테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며 살아 이거사. 고맙다 명임아. 네가 우리 딸 살렸어. 내가 너한테 잘할게. 언니 진짜 실망이야. 나 힘들 때 언니가 얼마나 엄마처럼 날 위해줬는데 내가 이런 일을 몰라야 되겠어? 진작에 알았으면 그 여시 같은 옆에 내 깃방맹이를 날렸지. 내가 어떻게 키운 우리 조카인데 지들이 뭔데 하대? 참나 돈 때문에? 지들은 뭐 얼마나 부자라고? 이제 걱정하질 마라. 수연아, 네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아무한테도 무시당하지 말고. 넌 내 딸이나 다름없어. 아니야. 재산을 이모랑 이모부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나한테 상속을 해. 괜찮아. 우리는 쓸데없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싶었고 우리도 이럴 생각이었어. 이게 조금 빨라진 것뿐이야. 이모와 이모부는 그렇게 저에게 본인들의 재산을 제 명의로 돌려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가난한 분식집 딸에서 재력가가 된 것이었죠. 네 엄마가 우리한테 잘했어. 그리고 엄마 없이 자란 내가 네 엄마를 엄마처럼 여기고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까워. 고마워 이모. 그리고 나 이 돈 허투루 안 쓸 거야.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고 이제 후회 없이 살게. 그래, 이모랑 이모부가 바라는 게 그거다. 젊은 나이 다 해보면서 살아. 그렇게 해서 저는 VVIP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추측을 해본 것 같았어요. 수연이네 이모가 엄청난 재력가야. 애도 없고. 아마 그쪽으로 상속받은 거 아닌가 싶네. 수연이를 거의 자식처럼 생각한 것 같았거든. 뭐? 너 왜 그걸 지금 말해? 걔네 이모가 부자지 우리랑 무슨 상관 있다고 그걸 얘기해. 우리 집안에 교수 공무원 있다고 해서 우리랑 연관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건 말을 해야지. 자식도 없다며. 그럼 그 돈이 누구한테 가겠어? 당연히 수연이지. 넌 어쩜? 내가 걔한테 막말을 그동안 얼마나 한 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걔 마음 돌리기 힘들 텐데. 걔가 그 상속 다 받았어 봐라. 그 돈을 너랑 살고 있으면 다 잊게 되는 건데. 그런가? 내가 진작 알았으면 이유는 말리는 건데. 아 참나. 일단 알겠어. 엄마가 알아서 해보마. 그리고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미친 듯이 연락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정리된 건 알지만 그래도 내 마음도 아직 그래. 카톡 차단을 박으니 이제는 문자로 지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그때 미안했다.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해서 풀자. 어? 너랑 우리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너한테 그랬겠니? 그 문자를 보면서도 무표정해지더라고요. 돈이 뭔지 참 우습기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포기한 듯 했어요. 하지만 지인에게 듣기로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원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쩔 거야. 수연이 마음 절대 안 돌려. 내가 쟤를 한두 번 겪었는 줄 알아? 쟤 마음 먹으면 끝을 보는 애야. 아니 너 이제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냐? 그때 너도 사업자금 부족하다 어쩐다 하면서 나한테 고름 짰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자 여자 만나라고 했던 거고. 그래도 시집살이 시킨 건 엄마잖아. 수연이가 엄마 시집살이 아니었으면 집을 나갔겠어? 다 엄마 탓이라고. 너 지금 그걸 엄마 탓하는 거야? 그래. 이제 와서 보니까 단 한 번도 엄마는 날 위해준 적이 없었어. 엄마 체면 세우느라 아내도 잃고 내 인생도 잃었다고. 네가 사업 말아먹어서 돈이 필요해진 걸 왜 내 탓을 해? 그래, 내 탓이라고 하자. 나 엄마랑 엮이고 싶지도 않아. 너 그 뜻 뭐야? 나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내 인생 망친 엄마랑 인연 끊고 싶어. 내가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지. 날 위해서 이랬어? 그리고 네가 수연이 힘들 때 뭐 위로라도 해줘 봤냐? 내가 아무리 힘들겠어도 서방이 사근사근 했어봐. 걔가 이혼하자고 했겠어? 너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아 그만해요 진짜. 엄마고 뭐고 다 싫어.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재력가 와이프 놓쳤는데 내 인생 엄마가 망친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나 볼 생각 마요. 너 지금 그깟 돈 때문에 널 키워준 엄마한테 이러는 거니? 내가 정말 너 하나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힘들 때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던 남편은 제가 돈을 손에 쥐자마자 본인 엄마 탓이라며 본인 엄마까지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왔죠. 나 이제 엄마랑도 인연 끊었어. 네가 엄마한테 상처 많이 받았다는 거 알아. 우리 엄마한테 받은 상처 다 내가 치유해줄게. 다시 시작해보자. 와,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너 도대체 밑바닥이 어디니? 네 엄마한테 시집살이 당할 때는 나를 외면하더니 네 사업 말아먹고 이제 네 엄마를 원망해서 엄마까지 외면해?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날 위해서 그랬다는 소리 집어치워. 내가 돈이 없었대도 이랬을까? 너 뒤도 안 돌아보고 나랑 이혼한 사람이야. 참나 역겨워서. 야, 너한테 남은 미련까지 싹 다 지어준 거 고맙다. 진짜 난 최악의 인간이었어. 내가 너랑 10년을 연애한 게 후회스러워. 남편은 본인의 실수를 단번에 인지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이혼을 했다기보다 저를 옆에서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에게도 실망을 했던 거였는데 오로지 책임 전가를 시어머니한테는 남편이 참 멍청해 보였네요. 수연아, 내 이름 부르지도 마. 너무 역겨워서 개명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다시 연락 말아라. 진짜 스토커로 고소해버리기 전에. 전 살면서 정말 그런 막말은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야 소화제를 먹은 듯 속이 뻥 뚫렸죠. 그리고 저는 제가 돈 때문에 한번 엄두도 내보지 못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인생 뭐 있나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게 제대로 된 인생이죠.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 모든 게 잘 맞았고 시기도 적절했어요. 코로나를 이용하여 배달 관련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야, 우리 조카가 이렇게 사업 수완이 좋은 줄 몰랐네. 언니는 어쩜 이렇게 애를 똑부러지게 잘 키웠어? 다 네 덕이지. 네가 아니었으면 얘가 이렇게 날개를 달 수 있었겠어?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참 미안하네.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나한테는 엄마도 있고 이모도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리고 이모부도. 내가 진짜 성공해서 더 잘할게. 수연아, 우리 노후 너한테 몰빵했다. 알지? 알지. 이모랑 이모부는 걱정하지도 마. 저를 믿어주는 식구들 덕에 저는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되었네요.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회사까지 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저를 축복해 주었고 저 역시 참 행복했네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나 한 번도 엄마가 가난하다고 해서 싫은 적 없었어. 오히려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니네 이모처럼 척척 돈이라도 해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네가 겪지 말아야 할 일도 겪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다. 절대 엄마 탓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덕분에 그 사람들 완전 파탄나고 나 이렇게 잘 살잖아. 다 돌아오는 거야. 정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건 본인에게 빚으로 돌아온다고 말이죠. 저 역시 원래도 함부로 말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정말 남에게 빚을 꽂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무려 직원이 32명이나 있는 큰 사업체로 성장했네요. 물론 저 혼자 시작했다기보다는 이모와 이모부의 도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건 제가 갚아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벌써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옛날 과거는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가끔 이렇게 행복한 게 실감이 안 날 정도이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현실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 꼭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많은 공감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글솜씨 없는 이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심하게 15년이나 시집살이를 하다가 열받아서 제대로 시댁을 뒤집어 놓고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고칠 수 없던 병을 극적으로 고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 병의 이름은 착한 아이 병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듣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예쁘지도 않았던 저는 머리도 나빠서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세울 건 착한 것밖에는 없었는데요. 저는 그렇게라도 인정받고 싶었죠. 그리고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서인지 또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었는데, 그렇게 저는 제 나이 40이 다 되어서도 제 팔자를 제가 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고약한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견디며 겉으로 고맙다, 덕분이다, 동서밖에 없다, 언니밖에 없다, 이딴 말이 다 입에 발린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들이 듣기 싫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때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하게 됐는데요. 착한 건 어릴 때 보던 동화책처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천지 제일 만만한 호구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싫어도 참고 좋아도 참으며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나 좋은 일이 아니고 남 좋은 일만 하는 헛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당하고 산 거 제 손으로 제대로 분풀이하고 이혼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저도 써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비록 재주가 미천해서 글을 멋지게 쓸 수는 없겠지만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상 대학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해서 꽤 오랫동안 한 회사를 다녔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들어간 회사가 저에겐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회사 규모는 작은 곳이었지만 더없이 좋은 곳이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사무 보조 일을 했는데요. 사장님도 그렇고 모든 직원분들이 가족처럼 잘 지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예뻐해 주시던 과장님의 소개로 빌어먹을 남편을 만났는데, 그렇다고 남편을 소개해준 과장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과장님이 저희 시댁 상황을 다 알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찌됐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었고, 소개받을 당시 남편의 조건은 제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아마 과장님은 그런 면만 보시고 저에게 남편을 소개했을 거예요. 남편은 전문대도 아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은 아니어도 인지도가 꽤 있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과장님의 선배가 예뻐하는 후배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집도 저희 집보다는 형편이 좋았는데,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 형제 많은 집안의 차남이었죠. 게다가 키도 그렇고 생긴 것도 꽤 괜찮았는데요. 원래 제가 안경 끼고 지적인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말도 그럴싸하게 잘하는 편이어서 제가 반했는데, 남편은 제가 순하고 착해서 좋다고 했었죠. 은영 씨는 요즘 여자들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여자들 좀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별로거든요. 물론 제가 마초라서 순종적인 여자를 좋아한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휘두르려는 타입은 별로라. 근데 은영 씨는 안 그러는 것 같네요. 딱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순진해서 저는 그 말이 제 칭찬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다, 순하다, 성실하다 이런 말은 자주 들었는데, 호감 있는 남자한테 들으니 그런 말도 꽤 달콤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조금 안 되게 연애를 했고 저희는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시아버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저 싫다고 하는 시어머니 자리는 냅다 걷어차고 그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맞았죠. 하지만 저는 제가 언제 이런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나 이런 한심한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는 내 할 탓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감행했는데요. 시집살이는 이미 예견된 제 미래였죠.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성격이 정말 지랄 맞거든요. 오죽하면 그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사셨다고 했는데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동네 친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랬지만 자식들이 별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남편이 전에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 별로 우리 엄마가 정을 안 주고 키워서 그런가? 별로 집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어. 아마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닐걸? 다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시집을 가서 보니 남편 말처럼 집에 정을 두는 자식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나마 유일한 딸인 신우가 상황에 맞춰 자기 필요할 땐 시부모님에게 알랑방귀를 끼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은 자식을 넷이나 두고도 제대로 된 효도를 받지 못했는데 그땐 왜 그게 저에겐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잘해드리면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할 거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이용만 할 뿐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당신 필요할 땐 꼭 저만 부르셨죠. 둘째야,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네가 퇴근하고 와서 우리 집 화장실 청소 좀 해라. 둘째야, 오늘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절임 배추 오는 날이거든? 네가 와서 김치 좀 담가. 김치 소만 만들어서 무치기만 하면 되니까 금방 하잖아. 이렇게 당신하기 귀찮거나 힘든 일은 저를 시켰는데 저는 15년 동안 한 번도 싫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믿었고 나중엔 저 양반 또 저러네 하면서 그냥 했는데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속이 편했어요. 그리고 그 점을 시아버님이 기특해 하시곤 하셨는데 남편도 제 덕에 어깨가 펴진다고 하고 형님도 고맙다며 가끔 화장품 선물도 해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주시고 하는데 싫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3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힘들어서 못한다고 했다가 불벼락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뭐? 꼴랑 애 하나 가진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거야? 나는 애 넷을 낳고 키웠어. 어디서 하나 가지고 앓는 소리를 해. 너 잔말 말고 와서 내가 시키는 거 다 해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는 좀 서운하긴 했죠. 당신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애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래, 우리 엄마가 너무했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근데 우리 엄마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 우리 엄마가 성격이 원래 그래. 그건 자기도 알지.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지. 우리 엄마 우리 식구 중에 자기 제일 좋아해. 좋아하긴 무슨, 나만 부려먹는데. 내가 다른 날은 그냥 다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아니야. 내가 오죽 힘들면 회사까지 쉬었겠냐고. 어머니 진짜 너무하셔. 아유, 우리 착한 마누라. 오늘은 정말 화 많이 났나 보네. 알겠어. 내가 다음에 우리 집에 가면 엄마한테 한 소리 할게. 나 믿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은 그래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저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바보처럼 저 말에 홀랑 속아 마음이 풀어지던 저였는데 당연히 남편의 약속은 그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걸고 넘어져 싸우고 싶은 마음은 또 없었는데 그렇게 첫째 딸을 낳고 서툰 육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11개월 만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죠. 제가 둘째 출산하기 전까지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 애 낳을 뱃속에 넣고 또 돌도 안 된 딸을 케어해야 했잖아요. 그때 친정엄마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때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했던 게 친정엄마가 저희 딸을 돌봐주시느라 하던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물론 저희 딸 봐주시는 수고비는 드렸지만 애를 본다는 게 돈을 억만금을 받는 게 아닌 이상 편하고 좋은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희 엄마를 손녀를 돌본다는 기쁨에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드렸던 수고비도 결국은 당신이 쓰지 않고 저희 아이 케어하는 데 쓰시고 저희 반찬 해주시고 그렇게 다 쓰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제가 힘들어서 도와주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뻑하면 시집 왔으면 출가 외인인데 집에 너무 친정엄마 들락날락하게 하는 거 아니다. 너는 너 편하려고 네 엄마 부르는 거지만
우리 아들은 불편하지. 라며 저더러 친정엄마 도움을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당신이 해주실 것도 아니면서 하시나 마나한 소리를 하셨어요. 실질적인 방법이나 대안책을 일러주셨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시니 그땐 저도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었죠. 그리고 그때는 남편이 나서서 아이씨, 엄마가 장모님 대신 우리 애 봐줄 거야? 그럴 거 아니면 아무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니 넘어가 졌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추호도 애를 봐줄 생각이 없는 분이셨어요. 오죽하면 당신 자식 넷이 전부 손자 손녀를 낳았음에도 하나에도 봐주지 않으셨는데 그런 양반이 자기 자식 넷은 또 어찌 키웠나 참 의아할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둘째 아들을 낳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연년생을 도저히 저 엄마에게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었기에 회사를 나오던 날 저도 울고 사장님도 울고 온 직원이 다 눈물바다였네요. 애들 좀 키워놓고 복직해. 기다릴 테니까. 알겠지? 이렇게 사장님이 말만이라도 감사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찌 그러겠어요. 제 자리는 벌써 휴임으로 어린 직원을 뽑은 상황이었고 저는 그날 이후 전업주부가 되었죠. 그리고 살림에 두 아이의 육아에 회사를 가지 않아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제가 회사를 그만두니 저를 무슨 5분 대기조쯤으로 아시는 것 같더군요. 예, 서연이 엄마야. 너 시장 가서 소꼬리뼈 좀 사와서 푹 구워라. 날 추워지니 사골국 좀 먹자. 네? 어머니, 근데 제가 지금은 좀 어려운데요. 서연이가 독감에 걸렸어요. 뭐라고? 너는 엄마라는 애가 정신이 있어 없어? 집에서 하는 일이 애 보는 것밖에 없는데 독감에 걸리게 했다고? 아, 못 살아. 알았다. 괜히 우리 집에 와서 옮기지 말고 너는 집에 처박혀 있어. 왜 하필이면 지금 독감에 걸리고 지랄이야? 사골국 끓여놓고 걸리면 얼마나 좋아. 이렇듯 자기 구미에 맞춰 저를 부려드실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그 밖에도 시댁의 대소사는 모두 제 담당이었어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편하다며 모든 일을 저에게 몰빵해 주셨고 그로 인해 다른 식구들은 제 덕을 보는 셈이었어요. 특히 저와 처지가 같은 며느리인 형님이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는데요. 저희 형님은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바쁜 직업이라는 걸 형님을 보고 알았는데요. 글쎄요, 그게 정말로 바쁜 게 맞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주 공교롭게 시댁에 일이 있을 때면 형님이 바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네가 있는데 뭘 다른 사람까지 불러. 정신만 사납지. 그냥 네가 해라. 라고 하셨는데요. 나중엔 정말 다 제가 전부 담당하게 되었어요. 가끔은 내가 시댁 전담 비서이자 하녀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식구들이 저를 의지하는데 생뚱맞게 남편은 자기가 장남도 아니면서 집에 가면 자기 기가 좀 사는 것 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놈의 착한 아이병이 발동해 이왕 하는 거 잘해서 칭찬받고 싶다는 한심한 생각을 했는데요. 틈틈이 반찬도 만들어 갖다 놓고 힘드실 것 같은 집안일은 제가 나서서 해결해드렸죠. 그리고 두 분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예약부터 운전까지 모든 편의를 봐드렸는데 그럴 때면 시아버님은 고맙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날이 가면 갈수록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이게 웃긴 게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그러려니 넘길 수 있는 지경까지 오르게 되더군요. 오죽하면 다들 저더러 저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할 정도였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좀 대단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사람들한테 또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결국은 전부 쓰잘데기 없는 짓이었죠.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는 날이 운명처럼 찾아왔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가슴에 큰 돌을 얹은 것처럼 마음이 매우 무거워요. 저희 엄마가 저희 첫째 봐주시고 제가 직장을 그만둘 즈음 위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것도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3기 말이었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동안 아프지 않았냐고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평소 참는 거 하나는 미련하게 잘 하던 친정엄마는 그때그때마다 소화제와 진통제를 먹었다고 얘기했고, 그런 잘못된 행동은 병을 키우고 말았어요. 결국 이제 좀 편하게 쉬엄쉬엄 살아볼까 하던 그 시점에서 덜컥 병을 알게 되었는데, 그날은 저도 저희 친정 가족들도 날벼락을 맞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수술을 하긴 했지만 암세포를 전부 제거하긴 어려웠고, 건강을 회복하시면 항암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항암으로 가기까지가 참 힘들더군요. 연세 때문인지 수술로 떨어진 면역력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설상가산으로 제거하지 못한 암세포가 엄마의 몸 곳곳에 다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급성이라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가난해서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건 제 하나뿐인 형제인 오빠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저희 남매는 아빠가 없었거든요. 제가 3살인가? 불미스러운 일로 하루아침에 고인이 되셨는데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도 잘 없었죠. 대신 아빠 몫까지 열심히 단 엄마의 모습은 늘 짠했는데, 그래서 엄마에게 걱정시키지 않는 착한 딸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오빠도 사내아이 치고는 철이 빨리 들어 사고라는 걸 쳐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엄마인데 이제 고작 환갑을 넘긴 나이에 암이라니. 저는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며 엄마의 간병을 자처했죠. 그러자 처음에 남편은 이해해 주는 듯 우리 아이들 케어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일주일도 가지 못했어요. 안 하던 걸 하려니 힘들다는 거였죠.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간병인을 쓰면 되지 뭐하러 거기에 쓸데없이 붙어있냐? 너도 참 답답하다 라며 핀잔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오늘 내일 하는 엄마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는데요. 올케 언니가 교대로 병간호를 하자고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올케 언니도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며느리 고생시키는 걸 누구보다 원치 않으시니 제가 하겠다 자처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알고 남편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원래 김병에 효자 없는 거야. 형님 내서 교대로 하자고 했다며. 나 참, 나는 그것도 어이가 없네. 원래는 거기서 전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형님이 그 집 장남이잖아. 자기는 출가 외인이고. 출가 외인은 뭐 자식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러고 싶다고 했어. 오빠도 늦게까지 일하고 올케 언니도 직장 다니잖아. 그리고 엄마 전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니까 내가 불안해서 엄마 옆에 계속 있고 싶은 거라고.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도 자식만큼 하겠어? 자기도 우리 엄마 봐서 알잖아. 통통했던 엄마 팔다리 좀 봐. 삐쩍 마른 거 안 보여?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병원에만 붙어있겠다고? 그럼 나는? 자기 뭐? 내가 짬짬이 집에 가서 먹을 거 다 해놓고 빨래면 청소도 다 하는데 있는 거 꺼내서 먹는 것도 못해? 애들 좀 챙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애들 이제 고학년이잖아. 고학년은 뭐 엄마 손 안 필요해? 나도 힘들어. 애가 둘이잖아. 얼마나 찡찡거리는 줄 알아? 애들이 당신만 찾고 우리 엄마도 당신만 찾고. 결국엔 그거였네. 왜?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해? 애들은 어리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어머니는 왜 나만 찾는 건데? 어머니 정말 이럴 때면 너무하신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잖아. 그런데 어쩜 이러셔? 아, 몰라. 하루 이틀이야 이해한다고 하고 넘어가지. 이게 언제 끝날 줄 알고 계속 이러냐고. 들어보니까 오래 투병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하잖아. 그럼 몇 년이고 장모님 간호를 자기 혼자 다 할 거야? 그래, 내가 다 할 거다.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인데 저렇게 골골거리며 투병 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랑 자기 집이 불편하다며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러니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만 붙어 있으니 자기 생신상도 못 차려주는 안거 아니냐며
걸핏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닥달하고 시비를 거셨는데 나중에는 시어머니 이름만 핸드폰에 떠도 경기가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심 이번에는 맏며느리인 형님이 나서주길 바라고 있었는데요.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그러자 형님은 자기도 저에게 연락을 할 참이었다며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동서 얘기 들었어. 친정엄마 많이 안 좋으시다며? 어떡하냐? 그러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새로 전이도 많이 됐고 이젠 항암도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네요. 동서, 얘기만 들어도 너무 안쓰럽다. 그나저나 이번 우리 어머니 생신은 어쩌지? 동서 못 오는 거지? 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제가 자리 비우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 생신상 봐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말씀드려서 외식하자고 할게. 나야 동서처럼 음식할 솜씨는 없잖아. 동서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친정엄마 간병 잘해드려. 형님 감사해요. 뭘, 나도 이럴 때 마음에 빚도 갖고 그러는 거지. 걱정하지 마. 저는 형님의 전화를 받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늘 남편을 포함한 시댁 쪽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 서운하고 화가 난 날이 태반이었는데 형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역시 며느리 마음은 며느리가 안다고 이럴 때면 손이는 손이구나. 형님에게 앞으로도 잘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날벼락이 떨어졌죠. 동서 어떡하지? 어머님이 외식은 싫대.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어야 하지 않냐고 노발대발 하시는데 어쩌겠어. 그 성미를. 미안한데 동서가 어머니 생신상만 후딱 차려드리고 가라. 라며 형님이 말을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시어머니 성깔이 보통이 아니니 뜻대로 안 되셨나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형님이 그닥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저에게 다시 넘긴 건데 그걸 알았을 때는 제 속에서 부글부글 용암이 끓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얘, 너 진짜 웃긴다. 그렇게 친정만 챙길 거면 뭐하러 시집을 왔어? 왜 내 아들만 생고생을 시키는데? 니네 오빠랑 올케 있잖아. 지들이 힘들면 간병인이라도 붙여야지. 왜 너한테만 의지를 하는데? 염치도 없는 것들. 그래서 너 정말 내 생일도 쌩까려고 하는 거야? 네가 그랬다며. 이번 생일은 외식하라고. 네가 뭔데? 내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을 외식하라고 하냐? 나 바깥 음식 조미료 덩어리라 싫어하는 거 몰라? 잠만 말고 그날은 빼. 무슨 일이 있어도 빼. 알겠어? 라며 선 넘는 말도 서슴없이 했는데 그놈의 생일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쥐잡듯 잡는 건지 저는 그제야 내가 이놈의 집구석의 종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도 비슷한 연배이고 천년만년 건강할 거 아닌데 저렇게 저희 엄마와 제 마음을 이해도 못 해줄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조미료 덩어리라 외식은 싫다고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기 전엔 꼬박꼬박 생일이면 외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기가 찼어요. 자기가 언제부터 집밥만 먹고 살았다고 저러나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나 몰라라 해봤어요. 어차피 내년에 또 내후년에 다시 올 생일인데 저는 지금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저희 엄마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하루가 다르게 응급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부터는 오빠와 올케 언니도 만사를 제쳐두고 병원에 붙어 있었어요. 그땐 하도 정신이 없으니 핸드폰 진동도 확인을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 한 번은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21통 찍혀 있더군요. 시어머니 줬어요. 저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나 놀라서 전화를 드렸는데 야, 네가 미쳤지? 어디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왜? 시어머니 생신상도 나 몰라라 하는 김에 이젠 그냥 시댁도 나 몰라라 하기로 했냐? 라고 버럭 소리부터 지르셨어요. 저는 순간 별일이 없다는 걸 알아챘고 순전히 저한테 싫은 소리 하려고 21통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에 열이 받아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화를 시어머니에게 냈네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엄마 진짜 오늘 내일 하세요. 어지간하면
어머니 생신날 가서 상 차려드리죠.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거 잊으셨어요? 제가 어디 그럴 사람이냐고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감정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소리까지 지르며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평소처럼 금방 꼬랑지를 내리지 않자 당황하신 듯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며느리한테 밀리기 싫다는 듯 저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치듯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이 저한테는 두고두고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 엄마 지금 당장 죽는다니? 너 임종 보느라 내 생일에 안 오는 거냐고. 그럼 내가 이해해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정신을 잃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는데 옆에는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해도 자기랑 상관없다는 듯 평소처럼 나를 부려먹을 악마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때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착한 며느리로 살려 했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호구로 알고 있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나니까 정말로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게다가 사돈이 위독하다고 하면 제가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일이 무슨 국경일이라고 저렇게까지 사람을 들들 볶는지 저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로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로 아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떠들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 않을 생각에 번호도 차단했는데요. 혼자 화장실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해 한참을 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자기 엄마한테 왜 함부로 하냐고 따지기 시작했는데 평소 얼마나 자기 엄마를 챙기는 딸이라고 저러나 저 집 식구들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하도 예의를 찾길래 너희 가족들은 나한테 얼마나 예의가 있었냐고 쏘아 붙여줬죠. 그러자 신우는 언니 갑자기 왜 딴 사람처럼 이래요? 병원에 붙어 있는다고 하더니 언니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라며 선을 넘는데 참고로 신우는 저보다 3살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성격상 쌍욕은 못하고 너 같으면 니네 엄마 생사 기로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지랄하면 좋은 마음으로 가서 미역국 끓일 거냐고 따져줬네요. 그러자 신우는 당황한 듯 말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고 저는 이딴 전화 또 걸면 네 오빠 이혼당하는 꼴 보게 될 거라고 큰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일로 그 집에서도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이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저희 남편 귀에 들어가지 않을 턱이 없었는데 남편이 오랜만에 병원에 와서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너도 참 사람이 그렇다. 내내 잘하다가 왜 이래? 사람이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자기는 며느리야. 며느리가 시댁 뒷전에 두고 친정부터 챙기는 게 이치에 맞아? 며느리 노릇도 안 해. 나랑 애들도 나 몰라라 내팽개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오늘은 우리 엄마랑 내 동생한테도 적반하장했다며? 이딴 소리를 당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한 인간이 저희 오빠를 보자 움찔하며 말을 끊었는데 그 꼬라지를 보니 제가 결혼을 정말 잘못했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좀 전까지 팔팔 끓던 제 속이 놀랍도록 차분해졌는데요. 이 인간은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오빠 눈치를 살피다 오빠가 시야에 없자 한층 작아진 목소리로 다시 지 하고 싶은 말만 떠들었어요. 오늘 내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벌써 며칠이야. 그런 소리는 그냥 병원에서 하는 소리야. 장모님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그냥 네 할 도리만 해. 나는 분명히 말했어.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이 먼저야. 친정은 그 다음이라고.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지가 뭐라도 되는 듯 경고를 하고 씩씩거리며 병원을 나갔어요. 해서 저는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려야겠다. 시일을 봐서 그동안 해준 거 다 보상받고 이혼할 생각을 품었는데요. 남편의 말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괘씸했어요. 내가 누구 딸인데 지랑 결혼한 게 무슨 대수라고 저희 친정엄마보다 자기 엄마를 챙겨야 한다고 떠드는 건지 도저히 그 말만큼은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때 올케 언니 붙들고 난생 처음 하소연도 해봤어요. 그러자 올케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며 하고 싶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자기가 도울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날 자리를 비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토록 식구들이 전부 노래하는 그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려고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평생 이날이 생각나서 남은 인생 미역국은 쳐다도 보지 못하게 해줄 심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급식실에서나 볼 법한 들통을 하나 샀죠. 그리고 정말 한 통 가득 미역국을 끓였는데요. 새벽부터 다용도실에서 끓였는데 왼종일 걸렸어요. 그러자 아침에 미역국 냄새에 남편이 흡족해하며 출근을 했고 저는 늦지 말고 시댁으로 오라고 생글생글 웃으며 남편 배웅을 했어요. 그게 제가 그돈 배웅하는 마지막 날이 될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짐을 최대한 싸서 엄마가 홀로 지내던 집에 가져다 놓았는데 하루가 정말 너무 바빴어요. 거기에 이혼 서류는 어디서 가져와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법원을 가서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윽고 형님이 알려준 저녁 시간에 맞춰 미역국이 든 들통을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제가 끓여온 미역국에 온 식구들이 놀랐는데요. 아직 놀라긴 일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전부 그 집구석 거실바닥에 쏟아버릴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들통을 엎어 있는 힘껏 미역국을 전부 쏟아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는데 그 꼬라지를 보니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이 집구석에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쏟아진 미역국을 흡족하게 보며 저는 말했는데요. 자, 그렇게 노래하던 미역국이에요. 이제 됐죠? 야, 너 미쳤어? 이게 지금 감히. 자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다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동서, 왜 이래? 아무리 마음이 안 좋아도 그렇지.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생신이 뭐 그렇게 대수해요? 저희 엄마는 지금 의식도 없으세요. 그런데 이 집구석 핏줄도 이렇게 많은데 왜 저만 이 집에서 일을 해야 하냐고요.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렸어요. 제가 뭐하러 이 집구석 동노릇을 자처해요. 저 이제 그만할 거예요. 웃겨. 그래서 올케 언니 이혼할 생각으로 마지막에 사고 한번 시원하게 친 거예요? 우리 다 엿먹이려고요? 그래, 나는 뭐 그러면 안 되냐? 앞으로 네 엄마 네가 챙겨. 아, 아니지. 너도 출가 외인이니까 여기서 얼씬거리지도 말고 네 시댁이나 챙겨. 다른 날은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뭐 얻어먹을 거 있으면 귀신같이 나타나지. 정말 내 딸이 너를 닮을까 봐 무섭다. 야, 너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엄한데 화풀이를 해? 그러게요. 왜 엄한데 제가 화풀이를 할까요?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어머니 때문인데. 생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몇 번 더 그 잘난 생일 챙겨 드실지 모르겠지만 만수무강하세요. 제 생각에 어머니 아프다고 옆에서 간병할 자식이나 며느리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이만 갈게요. 그리고 당신 여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작성해서 연락해. 설마 나랑 더 살 생각 있는 거 아니지? 내 짐은 이미 벌써 뺐고 집은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우리 말로 시끄러워. 내가 오죽하면 이래. 사람이 좋게 좋게 참고 잘해주니까 나를 아주 만만한 호구로 알았지. 원래 나 같은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는 거 몰라? 이참에 제대로 알게 해줄게. 저는 다 비워진 들통도 발로 뻥 걷어차고 그렇게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모처럼 숨을 크게 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그때 오빠한테 연락이 왔죠. 하필이면 제가 옆에 없을 때 엄마의 임종이 다가왔던 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올케 언니가 복도까지 나와서 빨리 오라고 손짓했고 저희 엄마는 딸을 보고 갈 마음으로 버티신 건지 제가 오자마자 아껴두었던 마지막 숨을 거두셨는데 이게 무슨 기구한 인연인지 시어머니의 생신이 저희 엄마의 기일이 되었죠. 이로 인해 저 역시 시어머니 생신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는데 참 징글징글한 인연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이혼을 하지 못하고 친정엄마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뻔뻔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조문을 왔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오빠도 그닥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는데 다른 조문객들이 있어서
당장 나가라고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쭈뼛쭈뼛 시어머니가 빈소 안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웬걸. 시어머니는 저에게 속삭이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네 엄마 보험 들었니? 보험금이랑 유산이랑 제대로 정리해. 네 오빠한테 다 뺏기지 말고. 딸이라도 자식이잖아. 네가 먼저 챙길 수 있으면 챙겨. 네가 더 많이 간병했잖아.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역국으로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너무 열이 뻗쳐 저희 엄마 영정사진 앞에 있던 향로를 시어머니에게 뿌려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천둥이라도 치는 듯 비명인지 고함인지 큰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는데요. 우리 엄마 보험금이 그렇게 궁금하세요? 며느리는 출가 외인, 시댁이 먼저라고 하더니 왜 이런 날은 딸도 자식이니 오빠보다 먼저 챙겨야 하냐고. 들었던 말 그대로 돌려줬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만 죽일 듯 노려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조문하러 온 사람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저를 비난했는데 그때 저희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최대한 참으려고 했는데 이 인간들 정말 못쓰겠네. 순순히 나갈 겁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끌려나갈 겁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착한 내 동생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이런 날만큼은 예의라는 걸 좀 지켜야 하지 않나? 아, 예의를 모르는 집구석이니까 이렇게 병원까지 찾아와서 누워있는 장모한테 인사도 안 하고 싸가지 없게 할 말만 하고 톡였겠지. 왜? 우리 엄마 죽었으니 이제 보험금이랑 유산이라도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기어왔어? 여기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다들 오셔서 어떻게 생겼나 구경 좀 하세요. 저희 오빠는 저희 남편한테 이보다 더한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네 식구들 데리고 1분 1초라도 빠르게 꺼지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씩씩거리며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무슨 심보인지 저희 엄마 보험금을 위자료로 주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애들도 자기가 키울 거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엄마 유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혼 소송까지 하려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한시도 그 집 며느리로 있고 싶지 않았기에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저희는 장장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법정 다툼을 벌여야만 했죠. 하지만 의외로 소송은 별것이 없었어요. 워낙에 제가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건 족족 기각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았죠. 양육권 문제도 그랬는데 남편은 제가 직업이 없으니 아이들을 못 준다고 버텼는데 판사님이 그러셨어요. 평소 어떤 아빠였냐고 물으셨죠. 거기에 아이들은 누굴 더 잘 따르냐고 유착관계에 대해 물으셨는데 저는 판사님께 호소했어요. 당장이라도 직업을 구해 아이들을 부양하겠다고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일하던 회사 사장님이 연락을 하셨는데 저에게 회사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랬냐며 안타까워 하셨는데 이렇게 저는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도 생기게 되었죠. 거꾸로 저는 법정 최대치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했는데 재산분할도 알뜰하게 다 챙겼어요. 그러자 이럴 수는 없다고 자기가 너무 불리하지 않냐고 항소를 하는 남편 때문에 또 애를 먹었는데요. 참 끝까지 징글맞더군요. 또 한편으로는 보험금 욕심에 시어머니가 저를 회유하기도 했는데 제가 미쳤나요? 그 집을 다시 들어가게요. 저는 싫다고 바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저 모르는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한 코인으로 고생을 하는 모양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네요. 저랑은 상관없는 빚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아냈는데 처음엔 먹고 죽을 애 없다고 버티던 남편 놈 급여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자 바로 입금해 주더군요. 뭐 같이 살던 아파트 팔고 남은 돈도 있었으니 그렇게 저렇게 저한테 다 뱉은 것 같았어요. 결국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자기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쫓겨나면 어쩌냐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15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저는 앞으로는 절대 착하게 살진 않으려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엄마가 겪어보니 알겠다고 너희들은 현명하게 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비록 아직은 어려서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더 늦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제부터는 저도 저를 위해 살아볼 생각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엄마도 그걸 바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현재 아이들과 친정 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오빠가 이혼한 저를 많이 배려해줬어요. 저는 친정집만 주면 나머지는 오빠가 가져가도 된다고 했는데 오빠가 그런 게 어딨냐며 마지막까지 간병하려고 애썼는데 보험금은 전부 저에게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빠는 엄마가 가지고 있던 통장만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빠는 이 돈은 평생 쓸 생각이 없다며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오빠는 오빠대로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 욕심을 내려놓은 듯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덕에 저는 이혼하고도 걱정이 없게 되었는데 앞으로 오빠에게 실망시켜주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본보기가 되는 현명하고 멋진 동생이자 엄마가 되고 싶은 바람입니다. 요즘은 다시 일도 하고 하기 싫은 남의 집 일을 하지 않아 너무 행복해요. 미혼하고 오나 아이들 아빠이기 때문에 양육비 받는 조건으로 아이들 통해서 남편 소식을 가끔 접하고 있는데 그 집은 서로 자기 부모 챙기는 걸 미루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있어서 지켜줬던 평화라는 걸 이번 일로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남편은 자기 빚을 갚기 위해 자기 부모 주머니도 턴 모양인데 아주 고소하고 쌤통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어떡하든 저랑 다시 재결합하려고 애들을 구워 삼는 모양 같은데 저희 딸이 그런 소리 하면 아빠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어쩌면 저보다는 저희 딸이 똑 부러지고 야무진 것 같은데 누구처럼 자식 농사 망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착한 척하려다 집 팔자 지가 꼬았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애들이랑 씩씩하게 잘 살라고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